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식품 물리학 강의 중 두 번째 강의로 의식세계에서 자아의 생활함과 경험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번 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식품 물리학, 메타푸드 피직스가 무엇이고 학문적 목표가 무엇인지 소개하였고, 의식을 층과 수준으로 이루어진 계층적 의식망 이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의식계 내의 존재들의 성질을 다루었는데, 그 예로 식선 CF, 식단 CA, 식체 CAC, 식신 CACM, 식정 CACP 등을 소개하였고, 자아의 형성 과정과 생활함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부 의식계에서 자아의 생활함과 경험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식체인 CAC와 물질과의 관계로 물질의 출현과 소멸, 마음인 식정 CACP, 몸인 CACM, 식신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들의 생활함과 경험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란 외부 자극의 인식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외부 자극 인식의 개인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계 속에서 자아의 생활함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함을 단순하게 모듈화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는데, 이 모형에서는 생활함 0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번 강의와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체 CAC는 성장 상태의 CAC 플러스와 쇠퇴 상태인 CAC-를 갖는 생활함 2가 있습니다. 여기에 쇠퇴 상태의 CAC-는 식욕, Consciousness Coherent Force, 약자로 CCOF이 약화돼서 생활함 2에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미세한 식진, CF, Dust로 되어버립니다. 이 식진들이 쌓이고 쌓여 구름 모양의 식진운을 만들어 냅니다. 이 식진운은 포텐셜을 상실하여 음의 포텐셜을 갖게 됩니다. 이때 식정 CACP의 개입하에서 양의 포텐셜을 갖는 CAC 플러스와 결합하여 웅축되면서 의식이 없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은 의식에서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그 일부가 성장 상태인 식체 CAC 플러스와 결합하면서 물질 결합 식체, 식신, CAC임이 되어 의식을 갖는 물질계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긴 식신은 몸을 갖게 되고 식종 상태에서 갖고 있었던 원래의 포텐셜을 잃어버리면서 생활함 2보다 한 차원 낮은 생활함 3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즉 3과
죽음을 경험하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실생활 속에서 식단 CA로부터 식신 CAC이 생겨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즉, 무형의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감지 가능한 유형의 물체로 바뀌는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한 쌍의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에 앞서 주방을 둘러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식탁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식단 C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계속해서 생각을 거듭하면서 식탁의 크기며 색상, 가격 등을 곰곰이 따지면서 사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곧 식단들 CA들이 뭉쳐서 보다 큰 식체 CAC 플러스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워지는 식탁은 식체가 물질과 결합한 식탁 CAC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실제로 식탁을 구매하여 집에 식탁이 생기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없던 주방에 테이블 CACM 식탁 식신이라는 물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들 식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무형의 생각들이 유형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식품의 선택, 구매, 소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탁 CACM은 CAC-에 해당되는데 종국에는 분해되어 무형의 식망계와 물질계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체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식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이면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 식사를 하고 나면 식탁 위에 있었던 음식들이, 즉 음식 식신 푸드 CACM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나 음식의 맛과 느낌은 사라지지 않고 늘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맛에 얽힌 기억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가족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무실 속에서, 어떤 때는 야외에서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음식의 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생각할 만한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겠죠. 식사 후에도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의식의 어떤 실체, 보이지 않는 주관적 경험이 되겠습니다. 이 경험이란 의식 속 실체는 가족의 마음 속에서 음식의 다른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꾸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셀프, 식체 CAC가 있는 한 식신 CACM은 사라져도 식신 경험
experience of CACM, XPCACM이나 한층 높은 식정의 경험, XPCACP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experience of CACP, 즉 식정 경험은 생활을 넘나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험이란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풍경이 다르듯이 우리들이 겪는 주관 객관적 경험은 생활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활한 일에서 겪는 경험을 식체 경험, EXPCAC인데 의식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속하는 경험입니다. 생활한 이의 경험을 식정 경험, EXPCACP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경험입니다. 이 식정 경험 EXPCACP는 주변 생활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잠시 후에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생활한 삶을 보면 다른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즉 자아가 물질과 결합한 식신 CACM이 되면서 몸, 육체를 갖게 되고 자아는 자신으로 변신하면서 복잡한 생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속적 삶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경험을 식신 경험 EXPCAC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신 경험 EXPCACM은 생활한 삶에 한해서만 영향을 줍니다. 즉 자신만의 경험, 개인의 주관 경험이 되며 우리들 식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현상은 자아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첫째로 식체 CAC 플러스와 식정 CACP가 식진 CF 다스트로부터 만들어진 물질과 결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즉 감지 가능한 자신 CACM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과 결합하지 않은 식정 CACP는 마음이라고 불리워지면서 육신인 자신 CACM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CACP는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한 차원 낮은 육신의 형상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높은 저수지의 물은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으나 그 힘을 보여주려면 물질과 결합하여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식계에서도 물질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식체가 자신으로 바뀌고 나면 자신 밖의 것은 남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타의 이중성, 육체와 정신의 이중성들이 생기는 것들이 모두 물질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식정 CACP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식정 CACP는 늘 세 가지 에너지 레벨에서 머물거나 오락가락합니다. 즉 그림에서처럼 양의 포텐셜 수준 CACP 플러스 기반 포텐셜 수준 CACP0 그리고 부의 포텐셜 수준인 CACP 마이너스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CACP 플러스 수준에서는 상위 CML 식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CACP 마이너스 수준에서는 하위 식층 CML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층간 이동 능력 때문에 CACP는 식층과 식층, 즉 CML과 CML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식정 CACP가 CACP 플러스 상태에서 인접한 세 개의 식층들 CML들과의 연결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수련기관이나 교육기관, 종교 분야들에서 명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층 간, 즉 CML 간에 이동하는 특별한 자의 층간 이동 경험을 CACP 생활한 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경험으로서 식정 층간 이동 경험 INT, EXP, CACP라고 합니다. 여기서 INT란 말은 Integrated 혹은 Intertransmigrate, Intercells, InterCML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 다른 식정 CACP의 역할은 식층을 조직하는 조직 능력입니다. 식정 CACP는 자신이 관리자가 되어 여러 층과 수준을 한 묶음으로 묶어 CAC 패밀리, 식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침대나 자동차 등에서 많이 쓰이는 스프링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프링은 장치나 기계를 조절하는 데 쓰이고 있는데 스프링 중에는 세모꼴 모양의 코니컬 스프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세 개의 코일을 가진 코니컬 스프링을 식정 CACP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술한 결합력이 스프링 강철선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면 식층 CML들이 강철선에 붙게 되어 가운데 그림처럼 될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는 우측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합 과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식정 CACP가 만든 식층 CML들의 배열은 식편 CF 프래그먼트들이 무작위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식단 CA과는 그 차원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직을 갖춘 식층 CML들이 다시 계층적인 조직을 갖췄다는데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진 조직은 보다 더 지능적 집단이 되어 소통하고 식정 CP가
정점에 서서 명령 체제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조직체 CACP 가족, 식체 가족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을 보면 마치 수많은 꽃잎으로 만들어진 꽃잎의 모양과 같습니다. 식체와 식종의 통찰력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이 투명한 유리로 된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합시다. 1층에 있을 때는 1층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2층, 3층에 있을 때는 아래층 것들이 모두 겹쳐 함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층 의식층론, 멀티플 CML 이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층이 높으면 통찰력이 높고 그만큼 영향력이 광범위해지는 것입니다. 즉 생활한 3은 1층에 생활한 2는 2층에 생활한 1은 3층에 해당되어 3층의 경험은 식정층 간 이동 경험 int expCACP가 되고 1층의 경험은 자신의 식신 경험 expCACM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층에서 둘이 같은 것을 경험한 경우 둘이 공유할 수 있는 객관 경험에 해당됩니다. 현실 속에서 int expCACP 식정층 간 이동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험에는 주관과 객관적 경험이 있는데 이 둘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해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해입니다. 일반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해법이고 특수해는 특수한 조건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해법입니다. 마찬가지 논리가 의식계의 경험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식신경험 expCACM은 생활한 3의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경험이고 생활한 3 중에서도 출생, 성장, 쇠퇴 과정에 하나여 체험되는 경험입니다. 식품 가공 공정 중에는 살균하는 열처리 공정이 있는데 이때 열처리 정도는 제품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유통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더운 여름철에 한 달간 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면 그것에 맞는 열처리 조건을 정하여 처리를 합니다. 만일 조건이 바뀌면 처리 방법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 처리의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험에도 주관과 객관적 경험이 경우에도 그 근본 원리는 같으며 단지 체험 환경 조건만 다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험은 생활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생활안의 조건에 대하여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원래 4개의 생활안이 있었지만 생활안 0은 제외시켰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활안은 이 생활안 0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생활안 0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그 주위에 3개의 생활안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생활화는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 활용 구도, 컨피규레이션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A, B의 화살표로 관점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 구도는 생활한 E를 향해서 볼 경우이고 B의 방향 관점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도를 보입니다. 즉 사람마다 사용하는 생활안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 메모리 구조를 정할 때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달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경험은 객관적 경험과는 달리 보통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주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개의 생활한 모듈이 있는데 왼쪽은 생활한 3, 객관적인 경험이 우세할 경우이고 오른쪽은 주관적 경험이 생활한 2가 우세한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 어떤 생활안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생활안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적인 경험이나 객관적인 경험이나 의 문제도 생활안들의 활용 구도, 즉 밸런스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즉 마음과 육체 간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노출과 잠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상적 운전 상황에서는 교통법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고가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교통법규를 들먹이며 우리가 해결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먹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지만 일단 비만이나 편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양과 칼로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식생활 관리 규칙을 따지면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식의 존재와 자아와 물질 간의 관계, 자신의 경험의 종류와 특징, 식정, 층간, 이동 경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식정 CACP의 역할과 관련된 식체 가족 경험의 잠복과 부상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의식적으로 식품과학을 다루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의식의 관점에서 본 식품과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3부 강의에서는 식품과학의 용어들에 관한 새로운 정의, 식품 관련 행위의 개념과 이론, 식품의 맛, 가상식품, 식품 수용, 식품 만족, 비만, 임신 중 식욕의 변화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메타포드 피직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